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딱 3초만 시간을 주세요. 혹시 괜찮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하나 보고 결정해야지. 그 마음도 너무 좋지만 지금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낯선 나라 한국으로 온 갓 20살의 베트남 여성 하린 HARIN. 아기처럼 귀엽고 맑은 얼굴, 하얀 피부와 큰 눈을 가진 그녀는 처음 보면 누구나 소녀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풍만한 곡선의 몸선과 글래머러스한 체형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곤 합니다. 가난한 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가정부 일을 시작하지만 첫 번째 집에서 큰 상처를 겪게 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돈도 갈 곳도 없는 채 서울역 광장에서 울고 있던 그녀 앞에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납니다. 아내를 잃고 조용히 혼자 살고 있던 남자 박준호. 그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린을 도와주고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조용한 일상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쉽게 이어질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하지만 선을 지키는 남자와 사랑하지만 떠나야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역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조용하고도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부탁드릴게요. 서울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갓 20살 베트남에서 온 하린 HARIN은 작은 여행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가 겨울 햇살에 비치며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과 큰 눈, 또렷한 눈동자, 맑고 동그란 볼까지 그녀의 얼굴은 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귀여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대비되는 풍만하고 글래머러스한 몸선은 누구나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는 가늘게 흔들리고 골반과 가슴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첫 의상은 얇고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였습니다. 짧은 길이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속살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하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옷 너무 얇은가요? 하지만 그저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이 낯선 나라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첫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긴장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주인 김성태 50대 남성.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린을 훑는 눈빛. 하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나요? 그 시선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린의 피부와 곡선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 거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떨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워요. 이 사람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집안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장보기. 손목과 허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성태는 끝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이런 것도 못해?
외국에서 왔다고? 다 그렇지 뭐. 하리는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나만 공격받는 거죠?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또 쳐다보시나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선 너무 수치스러워요. 집안일을 할 때마다 긴장은 최고조였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을 때, 허리를 숙일 때 얇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속살이 은근히 비쳤습니다. 손에 쥔 물걸레, 허리의 움직임, 부드러운 팔의 곡선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하리는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성태는 종종 일부러 시선을 보내며 야릇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몸 가지고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하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워요. 수치스러워요. 왜 나만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청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겠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 버텨요. 하지만 밤이 오면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술에 취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휘청거리며 다가오는 그림자. 하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 또 이번엔 뭐 하려고요? 그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리는 몸을 떨며 제발 놔주세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손길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몸을 비틀어 겨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 차가운 공기와 어둠 속 불빛이 하린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린은 그날 이후로 한국 중년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게 되었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시선과 말, 손길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두려움 느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첫 한국 생활은 그저 생존을 위한 한 달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두려움과 수치심, 눈물과 트라우마는 하린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겨울밤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갓 20살 베트남에서 온 하린 HARI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금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짧고 얇은 원피스는 움직일 때마다 몸에 달라붙어 부드러운 곡선과 풍만한 곡선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골반과 가슴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누가 봐도 또렷한 윤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시원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돈도 없는 상태. 길 위에서 떨며 앉아있는 그녀의 앞에 노숙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해? 돈 없으면 곤란하지. 하리는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말아요. 그때 굵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한 중년 남성이 노숙자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숙자들은 투덜거리며 하린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 남성은 조심스럽게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속으로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리는 눈을 크게 뜨고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50대 초반 조용하고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지내실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린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가 주는 안정감은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하린은 조심스럽게 박준호의 차에 올랐습니다. 짧고 얇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고 풍만한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속살이 은근히 비치지만 하린은 단지 생존을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딸 둘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집은 혼자 지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막내딸 방이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하린은 방에 들어가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단정한 태도와 친절한 말투는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하린은 매일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씩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얇은 원피스는 청소나 설거지를 할 때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걸레를 들 때, 허리를 숙일 때 골반과 가슴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떨며 생각했습니다. 또 저런 시선이 돌아올까? 하지만 생존을 위해 참고 해야 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린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듯 했습니다. 하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달라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날 밤 하린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마음이 너무 떨려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람을 믿어도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하린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믿어도 될까요? 하린의 글래머러스한 몸선과 부드러운 움직임은 여전히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그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조용히 방에 앉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이젠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도 조금씩 열고 싶어요. 눈물과 떨림 속에서도 하린은 조금씩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절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안전과 배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린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하린과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TV에서는 조용한 드라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린은 얇고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은 길이 때문에 앉을 때마다 골반과 허리,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속으로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하네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눈물을 훌쩍였습니다. 하린은 놀라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사실 아내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어요. 속으로는 떨리며 말했습니다. 하린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하리는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 씨 너무 안쓰러워요. 저를 위해 이렇게 배려해주고 방까지 내어주고.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떨리고 눈물이 맺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위로해주고 싶어요. 준호 씨 괜찮다고 안심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리는 준호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준호는 순간 움찔하며 놀랐습니다. 하린. 하지만 하리는 주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속으로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요. 왜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할까요?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포옹을 느끼며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다니.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층 더 강렬하게 긴장했습니다. 하린의 곡선이 준호의 팔 아래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얇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부드러운 움직임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속으로 하리는 떨리면서도 이 순간이 너무 황홀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준호는 하린의 진심을 느끼면서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조용히 그녀를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하린은 자신도 모르게 감각적 쾌감과 긴장을 느끼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 서로를 느끼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 밤을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보냈습니다. 하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네요. 선은 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은 멈출 수 없어요. 하린과 준호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둘만 있는 시간, 하린은 여전히 얇고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짧은 길이와 밀착된 소재 때문에 골반과 허리,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종종 하린의 몸선을 바라보는 듯한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손길이 살짝 닿을 때마다 하린은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아내와 사별했는데도 저를 챙겨주는 준호니까 나도 그 마음을 믿고 싶어요. 하린은 그 시선과 손길에도 불편함과 수치심을 애써 합리화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준호 씨니까. 어느 날 장보러 마트를 다녀온 후 하린은 지갑을 두고 와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하린은 안으로 들어가다 준호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그런데 말투에는 하린이 이해할 수 없는 무심한 거리감과 생각 없는 농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지만 그 내용은 하린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그 베트남 여자애.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조금 울고 떨던 애였는데 집으로 데려와서 마음을 확인하고 적당히 위로하고 솔직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지. 하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호 씨 그동안 내 마음은 장난감 같았던 거예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림을 넘어 뜨거운 통증처럼 뻗쳤습니다.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사실 아내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 것도 그냥 꾸며낸 얘기야. 딸들은 지방에서 잘 살고 있어서 난 상관없거든. 그때 애가 울면서 내 뺨에 입 맞추고 포옹할 때 그 풍만하고 부드러운 몸선에 솔직히 이성을 잠깐 잃었지.
그래서 그때 이미 한계를 넘어버렸어.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다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하리는 귀를 막고 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내 마음, 내 눈물, 내 모든 걸 이렇게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면서 떨리는 속마음을 삼켰습니다. 준호 씨 왜 이렇게 못되게 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하리는 몸을 웅크린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속았나요? 믿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용하다니.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포옹할 때 정말 황홀했지. 순진하고 맹한 애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흔들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울릴지 선 넘을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해볼까 고민 중이야. 하리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이용해요? 나를 믿게 만들고 이제는 이렇게 배신감을 주다니.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공포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하린의 마음속에서는 순식간에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떨면서 그동안 준호 씨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그냥 연극이었던 걸까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믿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줄은.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며 떨리는 손으로 옷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준호가 잠깐 외출한 사이 하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 준호 씨 모든 게 이제는 속으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뜨거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은 떨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밤 공기 속에서 차가웠지만 하리는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했지만 믿음이 깨진 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찬바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얇은 여름 원피스를 입은 채 갈 곳 없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는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허리와 골반, 풍만한 가슴에 곡선을 드러냈습니다.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 옷감은 그녀의 떨리는 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리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 오늘도 살아남아야 해. 그때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몸을 움츠리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준호 씨 왜 여기?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몸을 조금 더 웅크렸습니다. 속으로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를 찾아온 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남성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하리는 얇은 원피스에 달라붙은
자신의 몸선을 느끼며 속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떨리는 거죠? 믿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듯 하리는 남성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리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풍만한 상체가 살짝 흔들리며 허리와 골반의 곡선도 움직였습니다. 남성은 살짝 손을 내밀어 그녀를 가볍게 안내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곳도 없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밤의 서울역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린의 몸선과 원피스는 여전히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뒤로 남성의 미묘한 미소와 발걸음이 따라갔습니다. 준호 씨.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주친 것도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도 이제는 모두 뒤섞여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믿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보여준 친절과 다정함, 내 마음을 배려해준 그 순간들. 그게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은 말들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다니. 아내의 이야기도 꾸며냈다니. 내 울음과 떨림은 장난감처럼 이용당한 거였나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준호 씨에게 느꼈던 따뜻함과 가까웠던 순간들이 남아있어요. 그 마음마저 배신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너무 아픈 게 사실이에요. 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믿음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지? 내가 사랑했던 마음과 배신당한 마음이 서로 충돌하며 내 안에서 부서집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겁게 아프지만 이제는 선택해야만 해요. 준호 씨,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걸 나는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내 마음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어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조이고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믿었지만 이젠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